오늘 지금 내가 봤을 때 나 거의 완전 십선비야. 서촌 오늘 내 룩은 십선비야. 5년 전이랑 지금 성수동 가격 차이가 거의 2.5배예요. 저는 뭐 제2의 성수동을 찾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빨리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브랜드 체험에서 이 로컬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맞춰서 이 플레이스 메이킹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대표님. 네, 아니 오늘 등산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옷이 이게 뭐예요? 여기 쟁스낭이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고자 쟁스낭 룩으로 한번 오늘 맞춰 입고 왔습니다. 근데 등산할 때 다 구두 신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서촌에 뭐 살로몬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멜커피라든지 이거 구두 혹시 어? 살로몬에서 사고 싶으셔가지고 구두 신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선은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 서촌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인 즉 지금 이 동네에 뜨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가시죠. 그래도 여기가 젠슨왕이 왔던 곳이라고 하니까 기대는 된다. 근데 분명히 저게 1983년도부터 이어진 전통이라고 했는데 상표 등록권은 25년도에 냈어요. AI 1위 기업 CEO 젠슨왕이 서촌, 토서촌을 왜 왔죠? AI를 다루고 디지털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연이라든지 아날로그에 대한 중요성을 오히려 더 체감하시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러면서도 현대적인 곳이 아마 서촌, 북촌 이쪽이기 때문에 정답. 이 안에 이렇게 찹쌀도 있네. 맛있네. 해주파. 잘 먹었다. 맛있네. 뭐 기다렸다 먹을만 하네. 아니, 내가 여기 와보니까 확실히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팬츠가 약간 세깅 핏인데 이 상의는 뭐라고 불러야 돼? 까먹고 안 입은 느낌이 있어. 약간 이건 오늘 젠슨왕 패션이 아니라 세깅 패션으로 오셨어야 했네. 오늘 지금 내가 봤을 때 나 거의 완전 십선비야. 서촌 오늘 내 룩은 십선비야. 이렇게 올 블랙으로 막 구두에다가 이렇게 입은 사람이 나밖에 못 봤어 지금. 제가 경주 김씨거든요. 그래요? 경순왕 38대선. 어, 경주의 마지막 신라의 마지막 왕족. 그래요? 그럼요. 좋겠다. 옛날 같으면 저희 이렇게 대면도 못했을 텐데. 북동 사셨겠네요. 아이, 경복궁. 저기 뭐야? 한나라 사람살이? 재단법인 세계정규유지재단. 무섭다. 세스팔다움 게온마루. 약간 해리포터의 그런 주문 같다. 세스팔다스 게온마루. 야, 국민대학교 동문회관은 진짜 넣어놨다. 국민대학교 여기 참 뭐냐? 살로몬 아디다스? 국민대학교 동문회관. 그러니까. 와, 여기 그때 이 부동산 뜨기 전에 그냥 이 근처에 이제 국민대학교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기 좀 잉여 자본이 좀 있다. 근처에 동문회관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여기다 딱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평당 단가가 이제 몇 배가 됐어. 고민 많을 거야. 이거 야씨 그래도 야 학교 이름은 갈고 있는데 여기다 1층에다가 막 세 줄까? 코다리집이 있긴 하네. 후회하고 있을 거야. 야, 이 살로몬 우리가 받았으면 한 30년 뒤엔 코다리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인왕산 근처에 살로몬 매장이 오픈했다고 해서 살로몬도 한번 구경 가실까요? 신발을 사야 돼. 예전에 저희가 온러닝에서 신발 사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좋은 신발을 보러 가보시죠. 네. 트레일 전문 스토어. 요새 트레일 러닝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와이프 신발을 사줄까? 피디님 뭐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확실히 약간 확실히 이런 고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고어룩. 고어요? 네, 그게 뭐예요? 약간 뭐 고어라고 하잖아요. 고어 패션. 고프코어. 줄여서 고어로. 고프코어 고어. 예쁘다. 예쁘죠? 네. 엄청 예쁘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래요? 죄송해요. 어디서 꺼내신 거예요? 여기 있어. 왠지 예쁘다. 왠지 예쁘더라. 딱 저게 이쁜데. 와이프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좋다고 살 수 없어. 어떡해. 이런 것도 이쁘다. 가시죠. 제가 안 산 거는 안 이뻐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선글라스 넘어 슬픈 눈이 보였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뭐 성수동이나 압구정, 뭐 신사동, 홍대, 서촌
어디에 많이 투자하셔야 되냐 막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서촌 북촌이 뜨는 이유는 요즘 경기랑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내수보다는 아무래도 관광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 석촌 북촌이 계속 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흐름을 따라서 다니는 브랜드라든지 리테일들이 사실 이쪽으로 또 향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수의 경기도 좋아질 때 이쪽으로 또 다시 들어오는 이런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게 통이동 쪽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통이동 쪽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게 191이야. 그럼 따지면은 한 60평 조금 넘는 거거든요. 네. 근데 75억, 그러니까 평당 1억이 넘는 거죠. 저는 조그만 청학식당 저런 거 있죠. 제가 네이버 지도인가 어디서 봤는데 저게 평당 1억 6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2억 가까이. 아무래도 이렇게 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선을 계속 유도하고 움직임을 유도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브랜드들을 만나보면서 하나의 브랜드만을 찾기보다는 내 브랜드가 꼭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유명한 브랜드들을 찾기 위해서 나의 브랜드를 앞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동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튼튼한 그런 신규 브랜드들은 많이 들어오려고 찾아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와, 여기 팔렸나 보네. Next chapter is coming. 와, 이거 누가 샀을까? 간격이 얼마 안 돼서 사실 되게 좁은 건물이거든요. 근데도 이게 막 20억, 30억이 거래가 되니까. 성수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중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란 게 있어요. 이 건물을 빼고 전체 면적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 면적을 더 사용할 수 있냐, 용적률 건폐율을 많이 따지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중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거의 400%예요 1종, 2종,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0%, 150%, 200% 이런 식인데 중공업단지는 400%. 근데 그 외에 일반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뭐 800에서 1000%까지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엄청 큰 건물이겠죠. 우리가 아는 뭐 강남의 테헤란로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그런 곳들이 보통 그런 지역들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왜 성수동으로 진출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 예상컨대 용적률이 꽤 많은 영향을 차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들은 보면은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II 컴바인드라든지 젠틀몬스터 이런 브랜드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큰 건물들을 짓 수 있는 게 그 용적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작은 면적에서 우리의 브랜드십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서촌이 가장 최근 들어서는 이상적이긴 하죠. 사실 이 부동산이란 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알게 되면 늦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2의 성수동을 물어보던 게 한 5년 전부터거든요. 근데 5년 전이랑 지금 성수동 가격 차이가 거의 2.5배예요. 그때 다시 평당 2억이었는데 지금 평당 5억, 6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평당 1억 5천 정도 하니까 저는 뭐 제2의 성수동을 찾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빨리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제2의 성수동, 제2의 뭐 서촌, 제2의 북촌은 없어. 그냥 성수동에 투자하고 북촌에 투자하고 압구정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투자의 가치나 뭐 형태가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얼마큼 잘 어울리고 핏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많은 용적률을 가지고 큰 빌딩을 세울 거야. 그래서 자본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합필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걸 빡 올릴 거야. 근데 합필을 하려면 하나 사고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그러면 성수동처럼 공장지대의 어떤 큰 부지를 아예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 크게 올리는 거고, 나는 조금씩 확장할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서촌 같은 데가 올릴 거고, 이미 개발됐고 수익률을 빠르게 전환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압구정 같은 데를 뭐 보통은 사게 되죠. 카멜이다, ETC 서울이다, 뭐 살로몬이다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라인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이고, 지금 평당 1억 5천도 저는 지금이 가장 최저가라고 생각해요. 이제 스튜디오로 가볼까요? 네. 저희는 서촌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토속촌 맛있습니다. 다양한 뭐 검은 삼계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삼계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추천. 아니 아까 카페에서 그래놀라 코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서촌에서 트레킹런을 하시는 분이나 시티런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세계 거의 최초로 지금 살로몬이 한국에다가 그것도 서촌에다 매장을 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룩을 입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든 생각은 직원분이신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화장기라든지 머리 세팅돼 있는 게 너무 세팅이 돼 있어서 운동복도 하나의 패션으로 인지하는 이제 동네가 된 거죠. 예전 뭐 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 재팬 스타일 막 이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청바지 롤업에다가 막 코르테즈 신고 막 이러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왜 바지를 저거 입지 막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언밸런스한 매칭들이 계속 시대의 트렌드로 그때그때마다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놀라 코어룩 자체가 조금 더 스포티한 룩으로 발전하더라도 이게 꼭 운동복이 아니라 하나의 그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품 디자인이라든지 리레이션들이 너무 좋았다. 만약에 제가 서촌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소비라는 하나의 큰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들려서 구매해볼 수 있는 상품군들이 여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촌이나 서촌은 항상 관광 매출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들이 많이 살아났고, 그럼 내수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관광 매출을 기대하는 브랜드들이 서촌과 북촌으로 많이 진입을 했고, 더 높은 브랜드들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 되게 좋은 하나의 예시 모델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온러닝이랑 비교했을 땐 되게 다른 인테리어로 느껴졌거든요. 그들은 기술력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장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살로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살로몬 일반적인 라인과 이 트래킹 런이라는 세계 최초 모델의 라인의 차이점을 매장 안에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싶어서 트래킹 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수상을 했던 사람들의 메달이라든지 이거를 했던 상태의 경험을 대시 구매할 수 있는 작지만 좋은 경험의 소비를 이끌 수 있는 매장이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동선과 매장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수터라든지 이런 이당산에 관련된 다양한 맵들도 존재했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만약에 매장이 잘 보이게 브랜딩이 돼 있었다면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땀을 식힐 수 있고 러닝에 대한 문화적인 힙합대가 훨씬 더 쉽게 되겠다. 그런 브랜드들이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끊이지 않는 관광 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 매출은 나온다. 그러면 더 좋은 브랜드들이라든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또 입점을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이야 많은 브랜드들이 매입을 해서 들어오지만 그때는 임대를 해서라도 들어오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처음에 들어왔던 뷰가 좋았던 브랜드들은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고, 서촌 뭐 어디든 이렇게 들어오시는 브랜드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이전적 수촌에서 현재는 1억 5천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도면 내년이나 후년도에 거의 3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성수랑 비교했을 땐 지금 높은 데는 6억까지도 올라간 상황이고, 성수는 전 계속 성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맹인 사건이 있고 세컨 사건은 퍼지고 있거든. 성수동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뚝섬이라든지 서울수 쪽으로 계속 상권 자체가 커지고 확장되는 거지, 이게 제2의 성수동이 떡하니 생기기는 이제 쉽지 않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동이 갖고 있는 부동산적 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중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게 되면은 용적률, 건폐율 모든 게 다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쓸 수도 있고, 현재 서울에 이렇게 한 필지 자체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큰 필지를 받고 있는 데들이 흔하지 않아요. 보통 이 정도 필지를 가지려면은 여러 개를 사서 합의를 해야 될 때 이 부동산에서 시간은 곧 금융비용이거든요. 제2의 성수동보다는 성수동이 확장되는 방향들을 잘 예측해서 광진구 쪽이라든지 이쪽을 잘 공략한다면 제2의 성수동까지는 아니지만 성수동의 파급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데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성수냐 서촌이냐. 그래서 성수동에 갈 수 있는 면적이 커지면은 자영업자들은 그 주변 면적, 그 파일을 계속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본력이 있으면 그 중심에 들어가겠지만 성수동의 파일을 계속 같이 키웠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권리금이 적은 공간에서도 본인의 브랜드를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길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신사동을 많이 갔대요. 사실 저희가 신사동에 많이 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 공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동에 가면 쇼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때는 한국에 왔을 때 신사동을 제일 많이 가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또 내수 경제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국내 사람들도 여기서 쇼핑을 하는 곳으로 많이 떴는데, 어떤 브랜드의 셀렉축들보다는 브랜드십이 강해지면서 이제 성수한 것이 덮들이 시작한 거죠.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서촌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경험인 거예요. 이제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느끼는 소비의 형태를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브랜드 차원에서 이 로컬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맞춰서 이 플레이스 메이킹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들었던 게 가장 한국스러운 게 글로벌한 것이다라는 문장을 들었었는데 그런 유의 의미 같기도 좀 하네요. K컬처, K팝, K트렌드들을 계속 밀고 있었고 설계 과정이 이제는 빛을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젠승항으로. 사실 저는 젠슨왕이 다녔던 이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딱 관광 루트라고 생각해요. 서촌, 북촌은 무조건 가거든. 경북은 거의 다 가거든. 실제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들은 거짓말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서촌에는 대지면적 5편, 10편짜리들이 많은데 이게 선당가가 1억 5천에서 2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출을 50% 일으킨다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임대료가 그 정도 평수면은 월 200에서 3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 대출 일으키고 거기를 임대를 준다고 해도 수익이 나요.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쫓아서 가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들이 오면 사람들이 그곳을 쫓아가거든요. 이게 막
돈을 잘 버시고 이미 많이 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쫓아오게 하는 거라고. 실제로 트렌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간 트렌드들도 시대에 맞춰서 변경되고 있지만 그 공간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투자하는 곳에 맞춰서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임대하고 투자해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브랜드가 들어오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팔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미리 서점했고 내가 들어간다면 또 누가 여기에 관심을 보일지, 이런 전략들도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팝업을 했던, 그리고 성서 매장을 했던 그런 곳들이 있어서 그곳들도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를 글로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점점 도심 속에서 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곳들로 공간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공간 계획점에서 앞으로도 공간의 트렌드, 리테일, 소비의 트렌드의 변화 자체가 자연 어떻게 밀접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관찰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투자 결정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은 시선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